유머러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분을 보면 다 엄청나게 미인이고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. 그리고 또 국민 MC 유재석 님 있지 않겠습니까? 배려심 하면 뭐 국민 MC 유재석이죠. 막 방송 나와서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고 막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 괜히 말 걸어줘 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방송에 타가지고 근데 말을 안 걸어주면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. 그죠? 말을 걸어줘야 이제 화면에 잡히니까. 하여튼 참 배려심 하면 또 이제 국민 MC 유재석 님이지 않겠습니까? 하여튼 뭐 저는 참 배려심이 좀 그런 남자 상권입니다. 시집 오십시오 미스김님. 저는 배려심 없다니까요. 그래서 이혼 당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시골 데려와서 이제 고민해봤는데 좀 다르게 살 겁니다. 180도로 다르게. 배려심 없이 20년 살았으니 이제 배려심 있게 20년 살아도 손해볼 장사는 아니니까. 또 눈 불알이면서 20년을 살았어요. 제가 인상 팍 쓰고 막 이렇게 막 주름 막 이렇게 하고 20년 살았으니까 이제 눈에 힘 안 주고 20년 살 거예요. 또. 하여튼 환갑 때까지는 그렇게 살 겁니다.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라고 해야 돼. 장기적인 목표라고 해야 돼. 하여튼 2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살았던 거를 전혀 다르게 제가 살 겁니다. 방송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전혀 저답지 않게 방송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야씨 꼴값을 떠네 꼴값을 떨어 그럴 겁니다. 분명 네 스타일대로 해라 분명 그럴 건데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. 왜냐면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까. 네,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잖아요. 제로 본전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. 아예 뭐 미스김님 고맙습니다.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패스입니다. 예. 아, 이 상황에서 미스김님 도망가시기 전에 지금 나가실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이. 제 질문 하나 해주시고 아예 대답해 주시고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제 질문 하나 대답해 주시고 나가십시오. 저 몇 살로 보입니까? 야, 요거 궁금하다. 요거 궁금합니다. 요거. 왜냐면 이게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이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. 또 저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말을 안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이 말소리 요것도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맞추면 네, 최고라고 저도 하겠습니다. 근데 다 틀리시더라고요. 한 방에 맞추신 분이 한 분 있었나? 딱 한 분 지금까지 딱 한 분. 한 방에 그냥 맞추신 분이 다 세 번 기회를 드렸는데 다 못 맞추시더라고요. 30대 후반 땡! 힌트를 좀 드릴까요? 땡땡땡땡땡. 네, 30대 후반은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땡땡땡 요 정도입니다. 네, 일단은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. 근데 다 못 맞추세요. 딱 한 분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. 한 방에 그냥 딱 한 분이었어요. 하여튼 방송 3년 했지만 딱 한 분이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. 예, 힌트는 이제 4자는 넘죠. 예, 뭐 20대 중반이요? 아이고 40살? 덕규님이 힌트를 줬는데 이게 힌트가 아예 아닌 것 같은데 20살이요?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.
하여튼 간에 2번 남았습니다. 40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. 40대면은 49세까지 40대니까 40살도 40대고 그렇죠? 45 아이 자 힌트를 42 맞춰버렸네. 딩동댕 맞습니다. 저는 83년 돼지띠고요. 좀 있으면 생일이죠. 이제 좀 있으면 저는 이제 음력으로 369 3월 6일 생일이라서 축하드립니다. 따봉! 와 2번 만에 맞췄어. 그리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. 2번 만에 맞췄어요. 2번 만에 다 3번 만에 못 맞췄어요. 다 우리 바닷바라님은 3월 14일 음력으로 제가 안 까먹어요. 깃발이 사처럼 생겼잖아요. 깃발이 바다는 이제 돛담배가 다니니까 배가 동동동동 깃발 같은 거 걸고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14가 그냥 외워지더라고요. 나이 맞추기 하나 보네. 아예 팀장님 오셨습니까? 근데 우리 팀장님이 저를 봤을 때는 그때 가발을 제가 쓰고 있어갖고 예, 저 아마 평생 안 까먹을걸요? 깃발 하면 뭐 14죠, 14. 봉 딱 세우고, 국기 같은 거 걸어 놓으면 14. 우리 센터님, 예, 반갑습니다. 맞습니다. 제 나이는 이제 42이죠, 이제. 42. 가발 쓴 모습 보여달라고요? 그게 그거예요. 제 푸샷. 그게 제가 24살에 가발을 써갖고 25살에 썼나? 그리고 30살까지 썼어요. 30살까지. 그 사진은 26살 때 사진이에요. 아닌데? 24살, 5살 때 사진이에요. 그 사진이. 그 무려 15년 넘었죠. 그 사진이 15년. 네. 속으셨어요. 그니까. 저는 지금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렇게 생겼고 그런 거죠 뭐.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팀장님이세요. 제 보험 설계사 했을 때 팀장님이세요. 팀장님. 옛날에 저 보험 설계사 했을 때 28살 때 이제 보험 설계사 했을 때 우리 팀장님이십니다. 우리 김창수님은 저희 팀장님이셨고요. 지금은 이제 보험 안 한다고 하셨고요.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. 이거를 갖다가 열쇠를 덮어야 안 돼서 무오고 수탐이야. 안 돼. 보험이요? 제 신기록이 공동 11등까지 해봤어요. 제 팀원하고 같이 해서 공동 11등. 그때가 직원이 한 340명 정도 됐었어요. 그때 그 급여가 1,300만원 정도 나왔어요. 한 달 월급이 1,300만원? 그 정도? 그때가 제가 딱 한 번 신기록 세웠을 때. 네, 저는 42살이죠. 다 이제 팀장님이 코치해 주시고. 근데 진짜 혼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. 진짜 막 우리 팀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. 제가 원래 환산을 깎아먹는 그런
처지였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팀원들이 또 많은 격려해주시고 막 술도 막 불금이라고 하잖아요. 불타는 금을 막 화이팅 하라고 막 술도 사주시고 아주 한번 열심히 했습니다. 그달 한 달 열심히 떴더니 그렇게 됐죠. 하여튼 우리 세인트님 몸은 괜찮으십니까?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간에 이제 뭐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서울법인 재무설계센터 근데 지금도 있죠. 구로동에 거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역 생각이 안 나네. 구로 디지털 단지역인가?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었구나. 참 구디. 지금도 있겠죠. 저도 어쩌다가 서울 가면은 제가 구로동에 살아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. 자전거 타고 있더라고요. 서울법인 재무설계센터 가끔 놀러 간다고요? 아 그래요? 저도 서울 구로에가 연고지라서 노가다 했을 때도 가끔 자전거 타고 한 석 달에 한 번씩 갔어요. 하여튼 그냥 사무실은 안 들어가고 그냥 쳐다만 봤어요. 이렇게 멀리서. 아직도 있네? 하면서 그냥 바로 왔어요. 저는 팀장님께 배웠죠. 보험에 대해서. 여러분 저는 뭐 보장성 보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저는 연금 보험만 팔았어요. 그 연금 있잖아요. 개인 연금. 뭐 10년짜리 이제 10년 납입. 그래서 뭐 월 납입액 저는 10만 원부터 받았어요. 10만 원 또 뭐 최대 많이 받은 게 100만 원까지. 근데 그분이 원래 300만 원을 한다고 그래갖고 300만 원 5년 납을 하시겠대요. 근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냥 100만 원짜리 10년 납 아니면 12년 납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? 이렇게 하고 그때 그랬어요. 제가 전체 11등 할 때 그때 그분이 10년 납으로 가입하셨어요. 100만 원씩 10년 납.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운 좋게 딱 한 번 여러 번 공동 11등 딱 한 번 해봤습니다. 제 신기록 딱 한 번. 일단 뭐 참 팀원분들이 참 많이 챙겨주셔서 저는 이제 술 사주시면 참 좋더라고요. 참 뭐 다 필요 없고 술 사주시면은 참 왜냐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술 사주시면 참 좋더라고요. 네, 세인트니 하여튼 간에 뭐 많이 아프지는 마세요. 원래 사람이 여러분 아파요. 이게 안 아픈 사람 있나요? 요새 뭐 다 아프지. 근데 많이 아프지는 마세요. 파이팅! 저도 뭐 엊그저께는 조금 허리가 좀 아프더니 지금은 뭐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도 괜찮네요. 하여튼 뭐 우리 많이 아프지는 맙시다. 예, 뭐 사람이 적당하게 아플 수는 있어요. 워낙 뭐 다들 뭐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막 이게 운동하는 근육하고 일하는 근육이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. 근데 운동하는 근육은 막 한 뭐 적당하게 10번씩 3세트 뭐 이렇게 가지만 일하는 근육은 하루 잼들랑 똑같은 짓을 하니까 이 맛이 가는 거죠. 저도 저번에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많이 아프지는 맙시다. 예. 고맙습니다. 많은 분들 덕분에 좋아졌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좀 다행입니다. 하여튼 적당하게 아프자고요. 안 아플 수는 없어요. 진짜 요새 뭐
빚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. 이게 뭐 직업병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먹고 끝!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진짜 졸면서 그랬어요. 하여튼 이놈의 인생 이렇게 피곤한 거야. 뭘 좋아졌어요? 이제 좋아지길 바라는 거죠. 이제 좋아지겠죠. 뭐 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나의 자산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이제 희망하고 꿈이 있으면 참 살만 나죠. 진짜 그냥 웃음이 꽃피잖아요. 절로 미소 지어지고 막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은 내가 막 세계 1등 부자가 되겠다 막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상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요거는 내가 할 수가 있겠다. 요 정도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비스무리하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한 희망, 뭔가 진짜 할 수 있는, 해낼 수 있는 그런 상상? 그런 상상을 하면 참 즐겁죠. 저도 오늘 뭐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. 즐겁더라고요. 없던 힘이 막 샘솟더라고요. 일은 막 단순한 일인데 계속 똑같은 일만 계속 하니까 이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지겹다고 생각하면 이거 한없이 지겨워요. 이게. 원래 컨베이어 막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하면 무슨 뭐 로봇처럼 똑같은 일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지겨울 수가 있어요. 이게.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는 그럴 때는 좀 즐거운 상상을 좀 합니다. 하여튼 10년 후에 내 모습, 20년 후에 내 모습, 30년 후에 내 모습.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10년 후에는 이렇게 살 것 같아. 20년 후에는 요 정도는 내가 해놨을 것 같은데 30년 후에는 나는 요렇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막 허황된 게 아니라 충분히 뭐 실현 가능한 큰 악재가 없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상을 하죠. 그러면 이제 그걸 희망이라고 하잖아요. 희망.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. 하여튼 뭐 혹시 뭐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 여러분 시크리트라는 책이 있었어요. SCREET 맞나?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. 비밀. 하여튼 그 시크리트라는 책을 저도 그거를 한 10번 넘게 봤어요. 제가 그냥 그렇게 봐지더라고요. 너무 막 신기해가지고 계속 또 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 시크리트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. 이제 생각대로 된다. 내가 말한 대로 된다. 다 이루어진다. 하여튼 그 시크리트 저는 막 되게 감명 깊게 봤고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로 시크리트 치면 아마 지금도 나올걸요? 동영상도 봤어요 저는. 하여튼 생각대로 되는 세상, 내가 말한 대로 되는 세상. 근데 굳이 막 스트레스 받는 상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? 왜냐면 내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좋은 상상을 해야죠. 즐거운 상상. 굳이 안 좋은 거 막 떠올릴 필요, 저 이혼했지만 굳이 뭐 이혼당한 거 굳이 뭐 떠올릴 필요가 없죠. 지금은 이제 생각대로 되는 세상, 내가 내뱉는 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하던데, 그러면 뭐 뭔가 희망적인 거를 상상하면 더 낫겠죠. 그래도 좀 부정적인 거보다는. 그래서 그런 상상을 저는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냅니다. 종종. 좀 지겨울 때,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면 좀 졸리거든요. 막 이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하면.
그러면 이제 그런 상상하면은 참 힘이 나요. 그러면서 또 막 힘차게 또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하여튼 우리 세인트님 감사드리면서 맞아요. 옛날에 우리 좋은 생각이라는 책도 있었어요. 좋은 생각. 우리 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. 네.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 뭐 그런 말도 있었죠 옛날에. 뭐 긍정적인 상상을 하면 참 좋죠. 하여튼 시크릿은 참 저 그 책 보고 참 많이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정말 참 누가 지은 외국 여성 작가분이 이제 그 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하여튼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. 하여튼 그 책 덕분에 제 사고가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. 하여튼 그 전하고 비교해서 그 전에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세상을 좀 살았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맨날 뭐 왜 나는 내 아파트가 없지, 뭐 나는 왜 내 차가 없지, 난 아직도 친구들은 여자친구 다 있다는데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친구들은 뭐 어디 직장 지금 다니고 있을 거다 분명. 근데 나는 뭐 그때 가구 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. 가구 배달하고 막 하여튼 안 좋은 생각만 참 많이 하고 살았는데 우리 셋째 형이 그 책은 꼭 봐야 된다고 추천을 해줘갖고 제가 책방 가서 샀죠. 제가 무슨 뭐 참고서 같은 거 선생님이 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 그런 적은 있어도 무슨 뭐 그런 책을 보려고 제 돈 투자해서 책 산 게 그 책이 제 인생이 처음입니다. 처음이자 마지막. 뭔가 좀 얻어가려고 제 돈 투자해서 책 산 게 그 시크릿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. 제 인생에. 근데 참 잘 샀다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 좋은 책이네. 일단 오늘도 좀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너무 지루했어요. 막 어제는 월요일 날 돼지가 1030마리에 소 17마리 도축하고 오늘은 소가 16마리였나? 아, 생각이 안 나네. 돼지가 700마리 이렇게 도축을 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막 참 진짜 그나마 이렇게 즐거운 상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래도 버티는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로워지는 것 같아서 방장님 말에 공감합니다. 진짜 막 그런 생각이 가끔씩 막 치고 들어와요. 막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생각들. 근데 빨리 떨궈내야죠.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막 어쩔 때는 막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. 저 사람 왜 자꾸 나한테 태클 걸지? 그냥 저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.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. 이게 뭐 맞냐 틀리냐는 이제 뭐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뭐 맞다 틀리다 따지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저분이 그렇게 봤을 수도 있다. 나를 안 좋게 그냥 받아들이자.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. 내가 저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저도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. 하루 종일 막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. 하루 종일.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미워하지?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하루 종일 막 일 끝날 때까지 골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. 퇴근하니까 이제 퇴근한다는 그 뭐 즐거움에 이제 그 생각이 싹 사라졌는데 하여튼 참 그것보다는 그냥 뭐 빨리 털어내고 그럴 수도 있다. 그냥 인정하면 되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. 이해는 안 돼요. 도저히 왜 나를 그렇게 안 좋게 볼까? 그거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굳이 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? 그냥 존중을 해주면 되지. 그 생각을. 그럴 수도 있다.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. 이제.
회사 이야기요. 근데 꼭 뭐 여기저기서 일을 해보았는데 뭐 항상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. 저도 뭐 제과제빵 했었을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간에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알았어요.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. 이제 그거를 알았어.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지금 상황이 납득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막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 오죽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게 따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려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좀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더라고요.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뭐 저도 그분 생각을 모르고 그분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했을 수도 있고 어저께 밤에 이제 친구하고 술 한잔 했는데 친구와 이제 주먹 다툼을 했을 수도 있고 저는 모르니까 이제 뭐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.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도 있죠. 뭐 다 뻔히 다 아는데 그 처지를. 근데 뭐 잘 모르니까 뭐 어쨌든 회사 그냥 같이 다니는 그런 사이지 뭐 우리가 뭐 술 한 잔 먹은 뭐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랑 다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대출을 땡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예,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나한테 예,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저도. 뭐 요새는 좀 저 여러분 뭐 엊그저께 말씀드렸죠. 어저께인가 저 이해하는 거 포기한 사람이라고. 저 이제 이해 안 할랍니다. 저 옛날에는 20대 그리고 30대 때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제가 이해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때도 항상 화가 나더라고요, 제가.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. 그래서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좀 잦았었는데 이제 여러분 뭐 부록이라고 하잖아요. 나이 40 먹으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나이랍니다. 부록이. 저도 이제 40이잖아요, 이제. 이제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고요. 뭐 이건 여러분 상권 스타일 저의 생각입니다.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? 서로 모르는 처지인데 뭐를 이해할 거예요, 도대체 그죠? 그냥 충분히 저럴 수도 있다. 충분히 그렇게 나를 봤을 수도 있다.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. 막 저도 이제 일하면서 저는 뭐 항상 일을 했으니까 일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뭐 그렇게 안 보여요. 이 사람이 그때가 이제 노가다 했을 때거든요. 노가다 그 9년 했던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등치가 이렇게 커요. 이렇게 막 100kg가 넘어가요. 진짜 진짜요. 근데 이제 사장님이 좀 빼야 된다. 왜냐하면 우리 일 하기는 좀 위험하다. 그러니까 빼지 않으면 내가 자를 수밖에 없다. 미안한데 100kg는 좀 위험하다.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. 원래 이제 그분이 술을 좀 좋아했어요.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뭐 라면 부시럭이랑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어쩔 땐 피자 시키고 뭐 통닭도 시키고 그거랑 이제 술이랑 같이 먹는 거죠. 술도 겁나게 써요. 막 두세 병을 먹어버려요.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이제 밥 같은 걸 안 먹고 그냥 술로 그냥 해결하더라고요.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가 어째서인가 맨날 막 술 두 병 세 병이 막 그것도 소주가 그냥 매번 쌓이니까 이렇게 하여튼 이제 살을 거의 못 뺐죠.